부산에서의 아세안 정상외교는 봉덕사종으로 시작돼 오백나 한전으로 마무리될 만큼 불교 문화가 아세안과의 굳건한 유대감의 근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베트남 총리의 부인인 전 응우에투 여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양국 불교 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대표단은 백제의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과 서아시아로 국법순례에 나선 해초 스님 등의 실크로드 여정을 짚어보고 국법순례길 보관과 계승을 발언했습니다. 불교계가 설립한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개교 73주년을 맞아 광동학원 발전사를 펴내고 명문 사학으로의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김장 나눔 행사가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엿새간의 아세안 정상외교를 통해 동남아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세안과의 굳건한 유대감 가운데에는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근간인 불교가 있었는데요. 일명 에밀레종으로 불리는 봉덕사종으로 시작돼 오백나 한정 관람으로 종료된 아세안 정상외교 속의 불교 문화를 박준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장으로 들어서는 아세안 정상들의 발걸음에 맞춰 웅장한 종소리가 울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정상들을 반긴 건 바로 5G 기술을 통해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성덕대왕 신종, 이른바 에밀레종이었습니다. 봉덕사종이라고도 불리는 에밀레종은 통일신라 시대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국내 최대의 거종으로 국태민안을 상징합니다. 동아시아 문명을 관통하는 우리 전통의 불교 문화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정상들과 공감대를 자아내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 곳곳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아시아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과의 만남에서는 상자부 불교도량 부산 태종사를 언급하며 불교를 고리로 아세안과의 접점을 넓혔습니다. 1500년 전 메콩 유역의 불교가 이곳 부산과 인근 지역으로 전해져 한반도로 퍼져갔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 한국 최초 상자부 불교의 도량인 부산의 태종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들의 만찬장엔 사찰 음식이 등장했고 VR 기술로 구현된 앙코르와트와 미얀마 바간, 태국 수코타의 유적 등 고대 불교 문화유산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정상들이 회의를 이어가는 동안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아세안 정상의 부인들과 함께 강원 창녕사터에서 발굴된 오백나한전을 관람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메콩 국가에서 신앙이 생활화되듯 한국인의 마음속에 불심이 있다면서 아세안과의 정신적 유대감을 적극적으로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주하게 된 나는 부처의 제자로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신성하면서도 바로 우리 곁의 이웃들처럼 친근한 얼굴을 가진 나. 우리와의 공감대를 확인한 아세안 정상들은 부산을 떠나며 문 대통령에게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존중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교라는 같은 뿌리를 확인한 아세안과 유대를 형성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친밀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베트남 총리의 부인인 전 응우에투 여사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양국 불교 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전 응우에투 여사는 어제 조계사 설림원장 남전 스님의 안내로 대웅전에 찾아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인사를 나눈 전 응우에투 여사는 이후 총무원으로 이동해 원행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집행부 스님들과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 메콩 정상회의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오랜 불교 문화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페샤와르 옛 간다라 지역의 불상과 대승불교가 전 세계로 전파돼 크게 발전하기까지는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실크로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계종 대표단이 4세기 백제의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과 7세기 서아시아로 굽업순례에 나선 해초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의 실크로드 여정을 짚어보고 굽업순례길 복원과 계승을 발언했습니다. 파키스탄 순례 기획보도 4번째 순서 홍진호 기자입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길기트 지역. 이곳에서 다시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꼽히는 훈자로 가기 위해서는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펼쳐진 차창밖 설산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은 4세기 파키스탄 출신의 마라난타 스님과 7세기 신라 해초 스님이 오간 옛 실크로드 옆에 조성됐습니다. 먼 옛날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곳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 문명이 만났고 스님들은 목숨을 걸고 이 길로 굽업순례에 나섰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권장득 일체각기 소구소 원만성치득. 대표단은 특히 옛 실크로드 인근 지역에서 미래 오실 부처님,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고 대승불교의 거점 간다라에서 퍼져나간 불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륵보살은 유식학을 체계화한 옛 인도의 학승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삼국시대에 조성된 미륵 방가 사유상 또한 도솔천 미륵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중심지인 긴제 금산사 주지를 지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번 순례에 대한 감회가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식학을 전공했던 그런 루트를 따라서 마라난타 스님이 우리로 말하면 384년에 우리 백제 불교를 전례를 했는데 아마 이쪽을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대승권인 미륵부처님을 내세부를 믿었던. 대표단은 찬란했던 대승불교의 자취만 남은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서 종교 간 화합과 인류 정신 문명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굽업순례의 길 복원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지역을 특별히 올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인류가 각자가 소중히 생각하는 정신적 문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하는 수행으로서 비구니 승가의 근본을 가다듬고 그리고 포교의 역량을 갖추어서 이 파키스탄의 새로운 불교가 복원되도록. 마라난타 스님과 해초 스님이 오갔던 길에 찬란하게 꽃피었던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되살리기 위해 조계종 대표단은 파키스탄 현지 포교당 건립 등을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30여 년간 종무원으로 재직하며 연등회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크게 기여한 박상희 연등회 보존위원회 전문위원이 정년 퇴임했습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정년 퇴임식을 열어 공로패를 전달하고 재직기간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박상희 위원은 우리 종단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듯 연등회에 평생을 헌신한 분이라며 일찍이 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등회 발전과 진화에 많은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상희 연등회 보존위원회 전문위원은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있었지만 전체를 돌아보니 보람 그 자체였다며 연등회 성장은 참가단체, 스님, 종무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도림당 법전대종사의 열반 5주기 추모제가 대구 도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문도 스님들과 도림사 사부대중은 화두 있는 곳으로만 가라는 가르침을 담은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을 들으며 그 수행 정신을 기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두를 깨트려가지고 부처가 되는 날 진정으로 다래제가 될 겁니다. 무명을 깨치고 부처가 되는 날 진정한 해탈이고 큰 스님께서
한가워하실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수행에 전념하며 절구통 수자로 불렸던 법전 대종사는 조계종 11.12대 종정을 역임하고 2014년 12월 23일 스님이 창건한 도림사 무심당에서 법납 73년 세수 90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대구 성불암 주지 옥당 스님이 미얀마 사민이 스님들에게 깨달음의 상징인 가사를 공양했습니다. 정식 비구니 승단이 없는 미얀마의 여성 수행자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미얀마의 예수도 양곤에 위치한 쉐마이 띠리 승가학교. 이곳은 정식 비구니 승단이 없는 미얀마에서 우리나라 사민이에 해당하는 셰아레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100여 명의 사민이 스님들과 7분의 강사 스님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민이 승가학교에 글로벌 포교를 펼치고 있는 대구 성불암 주지 옥당 스님과 신도들이 찾았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은 안거가 끝난 사민이 스님들에게 가사를 포함한 승복과 학용품, 보시금 등을 공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다운 수행자가 많으면 중생계는 물론이고 대우주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많으면 모두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수행자를 많이 참되게 배출해 주십사 하고 이번 동안거에는 실질로 아주 자비 실천을 바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왔죠. 깨달음의 상징이기도 한 가사. 미얀마 사민이 스님들에게 있어 가사 공양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우크레이를 위비로 다다나로 마브리아디 다다나 브리바디 다다나 피르가도리우 탄상비로 다다나 아조리우 탄상하တဲ့အတွက်ဆရာလေးတွေကလည်းပဲအကျိုးရှိတယ်ဝမ်းသာတယ်နိဗ္ဗာန်ရောက်ကြောင်းအကျင့်တွေကျင့်နိုင်တယ်ဒီကျင့်တဲ့အကျင့်နဲ့အကျိုးကျေးဇူးတွေကလည်းတရားဓမ္မတွေမှာလည်းပဲထပ်တူညီမြတ်ပြန်ရမှာအကျိုးတွေကိုရမှာဖြစ်တဲ့အတွက်ဝမ်းသာပါတယ် 미얀마 사민이 스님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옥당 스님과 신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윗바사나를 전 세계에 퍼뜨린 미얀마 마하시 선원에서의 수행입니다. 특히 마하시 선원 조실 우사와 스님이 성불암 식구들의 수행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명상에 들어간 스님과 신도들의 얼굴에는 금세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체험을 맛보지 않고는 그 말을 어떻다고 말로선 표현 못해요. 제가자들도 꼭 이 맛을 보면 누구라도 행복하다라는 걸 다 느낄 것이다. 이걸 꼭 실천하고 싶다 하는 생각. 동안거 기간 국민의 90%가 불교를 믿는 부처님 나라 미얀마를 찾은 대구 성불암 불자들. 스님과 신도들은 미얀마에서 행한 수행과 보시를 통해 불자로서 지녀야 할 삶의 자세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미얀마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불교계가 설립한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개교 73주년을 맞아 학교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총정리한 광동학원 발전사를 펴내고 명문사학으로의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 책에는 과거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미래 학교 교육의 방향과 건학 이념의 올바른 구현 등에 대한 고민 등이 담겼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1945년 해방 이듬해에 불교계가 설립한 학교법인 광동학원. 지난 70여 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4만 7천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 경기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광동학원 설립자인 운허 스님은 해방 직후 후학 양성에 큰 서원을 세우고 제25교구 봉선사 본사와 말사가 소유한 논가 밭을 출자해 광동 초급 중학교를 세웠고 이후 스님의 사상과 철학을 후학들이 이어오며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개교 73주년을 맞아 학교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설립 100주년을 향한 새 출발의 각오를 담은 광동학원 발전사를 발간했습니다. 광동 중고등학교 하늘 하나가람에서 열린 광동학원 발전사 봉정식은 불교인재 양성과 세계 속 명문사학으로의 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현재 모습은 점검하자 우리 학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를 널리 알려 함께 상생하는 기회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광동의
100년을 설계해보자는 뜻과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광동학원의 73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책에는 설립 과정과 배경은 물론 교사 신축 이전과 같은 외형적 성장, 건화기념 구현과 불교교육 내실화와 같은 내적 성장에 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초대 이사장 이범재 선생부터 현 이사장 일면스님까지 역대 이사장을 비롯해 학교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과 광동학원과 인연을 맺은 이들에 관한 기록도 수록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아 발견, 민족 정신이 투철한 참된 애국인 육성, 이타행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인격 완성을 목표로 글로벌 인재로 우뚝 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이 책은 10여 년 전에 발간한 광동 60년사와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줄이고 최근 활동과 발전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남겨두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의 방향과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젊은 나이에 광동학원 감사로 시작해 20여 년이 넘게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학교의 위상을 키워온 일면스님은 학교 발전의 배경에는 교직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제가 소위 맡은 데 약 한 30년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광동학원가 더 발전할 수 있나. 이 학교 발전이 제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의 뜻과 어떤 화합된 그 분위기가 이 지역의 명문이 되었지 않겠나. 불교계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발전사 발간과 함께 건학 이념을 되새기고 미래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김장 나눔 행사가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외국인과 어린이들도 팔을 걷어붙였고 서툰 솜씨지만 함께하며 정을 나눴습니다. 정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겨울이 찾아온 조계사가 때 아닌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가 펼쳐진 겁니다. 배춧잎 하나하나를 정성껏 펼쳐가면서 양념장을 고르게 바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절인 배추가 어느새 빨간 양념으로 뒤덮였습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나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고마워요. 조계사 대중 스님들도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김치 속을 버무리는 스님들의 손놀림이 베테랑 주부 못지않습니다. 외로움도 달래고 또 함께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좀 음식을 드셨으면 김치를 드셨으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담고 있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외국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서툴지만 나름 맛깔스러운 나만의 김장김치를 담그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집에서 사서 먹는데 이게 어떻게 힘들게 만드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조계사 김장 나눔 전에는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한국 김치 맛있어요! 조계사 선재 어린이집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김장 김치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에 피났어! 나 이거 엄마한테 선물할 건데? 첫째는 안 넣을 건데. 땅끝 마을 해남군은 지역에서 재배한 배추김치 3,000통을 조계사 김장 나눔전에 후원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눈을 맞고 서리를 맞아야만 배추가 싹싹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산보다는 우수한 배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계사 4부대중과 외국인, 꼬마 아이들까지 힘을 합해 담근 김장김치는 모두 5,000포기. 종로구 지역 한부모 가족과 쪽방 쉼터, 장애인 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 전달됩니다. 조계사 가족들이 담근 김치를 따뜻하게 맛있게 자시고 겨울을 좀 따시게 놨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사 김장 나눔 행사는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정을 느끼고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확대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도 동남아 국가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종교 활동 지원이 현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이번 주에는 최근 올해 불교 활동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한 베트남 불교 원오사 주지 틱덩탄 스님을 이현구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님께서는 제한 베트남 불교 원오사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제한 베트남 불교 원오사 어떤 사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현재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약 25만 명 정도입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문화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가 모금해서 이런 사찰은 건립했습니다. 베트남 불교 원오사 사찰이 지금 충남 천안에 있죠? 네, 천안 독립기념원 쪽 근처. 천안 독립기념관 네, 근처에 근처에서 있습니다. 사찰이 지난 9월에 처음 문을 연 것으로 압니다. 개원 과정에서 어려움이 참 많았다면서요? 한국 법은 자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베트남 사람 주로 이주민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많습니다. 게다가 문자도 많은데 스님들 3명밖에 없어서 지도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스님 최근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죠. 스님께서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준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의 불교 활동가로 선정이 돼서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활동을 그동안 펼쳐오신 것인가요? 베트남 사람들 마음은 다릴 수 있는 민족의 중요한 행사, 설날에 특별 행사 있고 울란본처 효도법회 그리고 추석 때 유명한 스님들과 연예인 조전해서 행사했습니다. 그 위에도 한배 다문화가정 청소년 애들이 청소년 위해서 여름 캠프 있고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사망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법회 있습니다. 스님은 베트남에서 출가를 하고 한국으로 오신 것이죠. 특별히 한국을 활동 주 무대로 삼고 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베트남에서 출가해서 약 25년 문교 공부 해왔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건 아마도 부처님 인연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문자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에서 베트남 문교 도랑 만들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그때 베트남에서 문교대학 다니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지도했습니다. 대학은 마치고 한국에 와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인권 탄압과 부당한 처우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모두 사람이 대어 사람 이 계급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인과법은 믿고 잘 지킨다면서 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 된 것은 믿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제한 베트남 불교 원호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며 한국에서 특별히 펼치실 꿈이 있습니까? 문교 수행뿐만 아니라 그 전문 사람들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센터, 그리고 베트남분 문화 유지하고 다른 나라 문화는 교류할 수 있는 문화센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대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묵지센터도 개업하는 예정입니다. 그 문교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은 개발 예정입니다. 한국 문교와 문자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한 베트남 불교 원호사 주지 틱 덩탄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세계화에 크게 공헌한 아쇼카 대왕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남방불교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만이 우리나라와 같은 북방불교, 즉 대승불교 국가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베트남 총리의 부인이 조계사를 찾았는데요. 우리나라와 아세안을 하나로 만들었던 국가적 행사는 끝났지만 우리 불교의 민간 외교는 이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